안녕하세요. 기적 방송국의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 인사드립니다. 지금 사랑과 기적, 감사, 축복을 송출 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 좋다 하며 나의 60조 세포들을 반짝이게 탁탁 터뜨렸습니다. 기적으로 행복으로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벌써 저녁 8시 반이 훌쩍 지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경제학에 대한 책이에요.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조너선 엘드리드 지음, 강주원 옮김, 우석훈 해제,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조너선 엘드리드는요, 누군가가 경제학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되게 어렵게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어려운 거니까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권력이 좀 있다 하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말한다. 나는 자본주의자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 규정을 충실히 지키며 세금을 납부한다. 나는 우리가 세운 구조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한 장려책을 근거로 그 구조를 세웠다라고 대답했다. 구글의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구글의 세금 회피는 정부의 세입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시민이 보기에 햄슬리는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다. 소시민이 절세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듯하다. 푼돈에 불과한 내 세금을 납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금욕적으로 생활하며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 행위는 무의미한 자기 희생에 불과한 듯하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결론에 저항해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다른 경우에도 무임승차한 적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예컨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기차를 탄 적은 없는가?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몰래 들어간 적은 없는가? 자율상자에 돈을 넣지 않고 사무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신 적은 없는가? 공동체가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는 정작 자신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를 과장한 적은 없는가? 이런 무임승차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무임승차 논증의 견고한 논리에 따르면 처벌이나 사회적 제재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무임승차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행위이다. 결국 우리가 경제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도덕성도 변해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적잖은 경우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듯하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음악과 신문 기사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 당신은 서점에서 이 책과 다른 책들을 훑어본 다음 그곳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아마존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서점에서 어떤 책도 구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예요. 거기부터 영국의 건강 서비스 같은 조직들은 다른 곳에서 교육받은 숙련된 노동자를 꾸준히 영입한다. 이런 무임승차가 대체로 용인된다고 여겨지므로 무임승차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요즘 온라인에서 무료로 음악 듣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것은 무척 흔한 일이어서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과거 세대가 음반 가게에서 무료로 음악을 들으려면 클라우콘의 투명 반지가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무임승차자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스포츠 경기에 시즌 티켓을 구입할 정도로 어떤 팀의 충성스러운 팬이었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경기장에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팀의 소유자가 억만장자로 바뀌면서 입장권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나는 지금 실업자여서 돈에 쪼달린다. 또 자판기의 커피 가격은 깜빡하고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려해 책정되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나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커피를 뽑아 마신다. 모두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커피 자판기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나는 팔고 남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또 나는 종종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제로인데다 가수들은 모두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가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괜찮은 듯하다. 내가 보험금을 부풀려 신청하고 소득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이유는 내 친구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험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이유는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했는데 보험회사가 세세하게 따지며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변명 중에 일부는 공정성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하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변명으로는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자, 우리가 제 몫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불확실성.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끌어나가기 위해 당신의 기여와 상관없이 집단 프로젝트나 집단 행동은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실 세계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을 때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줄 만한 동료는 없다. 또한 한 표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해변에 있는 수영에 능숙하고 바다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조난자를 바다에 빠뜨린 사람이고 나는 살인 현장을 엉겁결에 목격한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우리가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 경우에 무임승차를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최종 결과가 정확치 않는 것이다. 가령 내가 탈세를 하면 정보의 세수에 실질적인 손실이 생긴다. 적은 돈이지만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집단 노력이나 집단 프로젝트가 개인적인 기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이 기여하면 프로젝트가 더 크게 성공할 것이므로 무임승차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무시해도 좋은 기여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다른 심리적인 힘도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인지 오류만이 아니라 집단 행동과 집단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추론에도 결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나는 괜찮겠지, 무시해도 좋은 이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꼭 생기죠. 이런 생각은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제의 큰 규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의 합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작은 부분의 가치를 간과하게 된다. 초점 착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과제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집과 우리 도시 또 우리나라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과제도 이런 작은 부분들의 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작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과제 전체가 완료될 수 없다. 자, 모두가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될까? 맨서 올슨의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데 처음 두 경우는 수월한 편이다. 모두가 무임승차하면 집단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무임승차하지 않으면 집단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지만 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두 경우에서 결론은 나는 무임승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임승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올슨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내 기여가 없어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충분히 기여할 때만 나는 무임승차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충분한 것이 어느 정도는 뜻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이 있다는 가정 그 자체이다. 올슨의 분석에서는 경계와 티핑 포인트가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충분한 기여가 있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임승차의 사고방식에서 이 선거에 의하면 거기 선거는 선명한 경계가 있죠. 따라서 무임승차 사고방식이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당락이 정확하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무임승차 사고방식은 이 경우에 기후변화의 사례, 똑같은 문제, 즉 경계 지점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특히 소크라테스와 애덤 스미스의 지적에 따르면 무임승차 사고방식은 많은 점에서 현명한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작은 기여는 중요하다. 우리 기여에 간접적인 영향도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 어떤 이유로든 일어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마땅히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야 한다. 무임승차 사고방식이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한 충분한 기여의 경계를 알아야 하지만 그 경계를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건 언제나 위험하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올슨은 교수로 재직할 때 공동 프로젝트에 무상으로 참여해 기여하며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다.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의사결정 방법이 끔찍할 정도로 복잡할 듯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도 인정하는 가장 간단한 경험 법칙이 있다. 게다가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답을 알려주는 법칙이기도 하다. 집단 행동에서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적어도 당신의 기여 비용을 상쇄한다고 추정하면 기여하라. 그것이다. 무임승차 사고방식은 특수한 형태의 불필요한 전략을 현대인의 삶에 소개했지만 협력이 무임승차보다 낫다는 과거의 지혜를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되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나는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내 신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정신세계사의 이 책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올바르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네요. 네, 기적 방송국에 이렇게 오늘도 소중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모든 기적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